그날 오후 서울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 수민이와 함께 어머니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점점 멀어지셨다. 전화도 잘 받지 않으시고 집에 오시지도 않았다. 슬픔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모든 것이지만 때론 그 안에서 상처가 가장 깊게 새겨지곤 한다. 수민이는 조수석에 앉아 라디오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고 있었다. 작은 발이 대시보드를 톡톡 두드리며 할머니 집에 가는 걸 기대하는 눈빛이 빛났다. 할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거나 떡을 쪄 먹는 시간이 수민이에게는 최고의 놀이였다. 하지만 어머니 집 모퉁이를 돌자 내 시야에 남편 민호의 차가 들어왔다. 집 문 앞에 떡하니 주차된 그 차 뒤 범퍼의 흠집, 창문에 붙은 스티커 민호의 차가 확실했다. 그는 회사에 있다고 했다. 오늘 아침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서 일찍 나가봐야 해. 여보라고 하며 셔츠를 차려입고 코롱 냄새를 풍기며 내 뺨에 키스했다. 나는 차를 길 건너편에 세우고 수민이를 돌아봤다. 엄마, 왜 안 들어가? 수민이가 물었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할머니가 쉬고 계실지도 몰라. 엄마가 먼저 확인해 볼게. 여기서 기다려. 수민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는 조용히 차 문을 닫고 나섰다. 손이 차가웠다. 집은 고요했다.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낮은데도 빛이 새어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낮에 커튼을 치지 않으시는 분이었다. 나는 집 옆 풀밭을 밟으며 소리 없이 다가갔다. 거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머니와 민호의 목소리. 처음엔 오해일 거라 생각했다. 민호가 어머니를 도와주러 왔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곧 내 이름이 들려왔다. 지은이는 몰라야 해. 민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 내 딸이야. 내가 키웠어. 이렇게는 어머니의 속삭임.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지은이가 알면 우리 둘 다 용서받지 못할 거야. 시작한 걸 끝내야지. 그게 약속이었어. 내 입이 바싹 말랐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그들은 공모자처럼 말하고 있었다. 나를 속이는 두 사람.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배신이었다. 귀가 울렸다. 땅이 흔들리는 듯 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마치 내가 바보인 양. 갑자기 차 안에서 수민이가 태블릿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심장이 덜컹하며 몸을 돌렸다. 들키면 안 돼. 나는 재빨리 차로 돌아와 문을 열고 앉았다. 괜찮아? 수민이가 물었다. 나는 엔진을 걸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바쁘시네. 다음에 오자. 집으로 가는 내내 징후를 봤어야 했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부터 내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수민이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표정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최근 몇 주가 이상했다. 민호부터 시작됐다. 그는 원래 다정했다. 출근길에 쪽지를 남기고 점심시간에 셀카를 보내고 설거지할 때 뒤에서 안아주곤 했다. 하지만 요즘 그 따뜻함이 사라졌다. 낮에 문자도 안 하고 일이 바빠라고만 했다. 나는 믿었다. 그는 늦게 들어와 샤워한 듯한 냄새를 풍겼다. 건설 현장에서 일한 사람답지 않게? 회사 괜찮아? 물으면 그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바쁜 거 알잖아 라고 했다.
가슴이 아팠지만 넘겼다. 어머니도 변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30년 결혼 생활에 상실감이 컸다. 나는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저녁 초대하고 아버지 물건 정리도 도와드리려 했지만 혼자 있고 싶어라고 차갑게 거절하셨다. 눈을 피하시며 한 번은 불쑥 찾아갔더니 슬리퍼 차림에 화장도 안 한 채 나갈 거야 라고 하셨다. 슬픔이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했다. 한국에서 어머니는 가족의 중심인데 왜 나를 밀어내실까? 하지만 이제 그 점들이 연결됐다. 2주 전 민호 손에 작은 상처가 있었다. 어머니 집에서 서랍고치다 그랬어. 내가 바빠서 나한테 부탁하셨어. 어머니가 민호를 불렀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하셨지? 그땐 착한 사위라고 생각했다. 또 수민이가 아빠 왜 할머니 집에 우리 없이 가? 라고 물은 적도 있었다. 민호는 저런 일 돕는 거야? 지루한 거라고 했다. 이제 그 모든 게 돌아왔다. 밖에서 받는 전화, Y로 저장된 문자 어머니 영자씨의 Y, 은행 린다 아줌마라고 웃으며 넘겼다. 나는 믿었다. 가족이니까. 어머니를 믿었으니까. 그게 가장 아팠다. 창가에 서서 얼마나 있었을까?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손톱이 벽을 파고들었다. 숨이 막혔다. 안에서 민호와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다리가 편안히 접혀 있고 민호는 앞으로 숙여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다. 사위가 장모에게 하는 톤이 아니었다. 너무 친밀했다. 오랜 비밀을 공유한 사람처럼. 미루고 있잖아. 몇 주 전에 끝내기로 했어. 민호의 날카로운 말 두려워. 지은이가 알면 어머니의 속삭임. 그럼 처음부터 생각했어야지. 지은이가 의심하는 눈빛 봤어. 곧 알아챌 거야. 왜 내 심장이 떨어졌다. 그는 내가 느끼는 걸 알면서 더 잘 속였다. 거짓말 싫어라고 어머니가 하자 민호가 비웃었다. 이틀 전엔 안 싫어하던데 어머니가 침묵했다. 그러곤 지은이는 내 새끼야 라고 했다. 민호가 코웃음 쳤다. 새끼. 어른이야. 그 집에서 썩을 운명이었어. 내 남편이 원했을까?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우리 집. 아버지 집. 아직 자기 거라 생각해 어머니가 속삭였다. 아니야. 내 이름으로 남겼어? 서류에 사인했잖아. 내가 처리한 거지. 나는 비틀거렸다. 아버지 집은 내 거라고 했다. 장례 후 어머니가 다 처리됐어 라고 하시니 믿었다. 왜 확인 안 했을까? 어머니니까. 민호는 그 집을 낡았다고 싫어했는데 이제 이유를 알았다. 그들은 공모했다. 게다가 그 친밀한 민호 손이 어머니 손에 닿는 게 100번은 된 듯 했다. 나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 했다. 매일 가면을 쓴 사람들. 속이 메스꺼웠다. 나는 창에서 물러났다. 심장이 터질 듯 했다. 머리가 빙빙 돌았다. 어머니를 방문하려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믿던 두 사람의 배신을 봤다. 눈물을 닦고 수민이에게로 돌아갔다. 할머니 쉬셔라고 웃으며 차를 몰았다. 겉은 그대로였다. 거리, 하늘, 나무. 하지만 안은 달라졌다. 그날 밤 민호 옆에 누워 천장을 봤다. 그는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제 그를 모르겠다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 이름조차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다. 나를 키워주신 분, 연애 상처를 위로해주신 분,
수민이 아플 때 밤새워 주신 분 가장 잔인하게 배신했다. 그날 때면 안 했다. 다음 날도. 나는 조용히 지켰다. 이제 모든 걸 봐야 했다. 그들의 움직임, 말, 눈빛을. 민호는 변함없었다. 아침에 이마에 키스하고 갈색 부츠 신고 나가고 문자에 바빠라고. 하지만 이제 봤다. 핸드폰을 놓지 않고 메시지 확인할 때 슬쩍 보는 누누 어머니 방문 제안에 기다려라고. 어머니는 문자로 수민 어때? 필요 없어 라고. 하지만 강제된 느낌. 죄책감이 새는 목소리. 나는 그 미소를 믿지 않았다. 포옹도, 눈물도. 그들의 눈을 봤다. 민호 눈은 나를 볼 때 피했다. 어머니 눈은 수민이를 볼 때 불편해했다. 죄책감이 손녀를 상기시키니까 나는 가면을 썼다. 저녁 요리하고 수민이 학교 데려다주고 민호 농담에 웃고 어머니 영상통화에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류를 뒤졌다. 우편함 확인 민호가 맡았던 거 아버지 장례 후 서류. 증거를 찾았다. 깨진 세상을 인정할 힘을. 수민이가 느꼈다. 잠자리에서 엄마 슬퍼 라고. 왜? 계란 프라이 할 때 흥얼 안에 나는 웃었다. 피곤해서 수민이 아빠랑 데이트가 그땐 행복했어 라고. 가슴이 조였다. 어두운 복도에서 수민이 숨소리를 들었다. 내 삶의 유일한 순수함. 그날 결심했다. 폭발 안 하고 지켜보고 준비할 거라고. 그들은 내가 아는 걸 모른다. 배신의 깊이를 알아야 했다. 일요일 오후 집에 김치찌개와 과일 냄새가 퍼졌다. 수민이가 저녁으로 김밥 만들자고 해서 부엌에서 함께했다. 잠시 정상 같았다. 수민이가 쌀을 엎지르고 소스 흘리며 웃었다. 나는 웃고 장난쳤다. 하지만 민호는 테이블에서 핸드폰만 봤다. 수민이 말에 고개만 끄덕였다. 설거지할 때 수민이가 크레용으로 그림 그리다 물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 제일 좋아하는 사람 됐어. 스폰지가 떨어졌다. 왜? 아빠 자주 가고 둘이 비밀처럼 말해. 나랑 친구처럼. 할머니 아빠 웃을 때 엄마보다 더 웃어. 숨이 막혔다. 수민이는 모르지만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어른들 이야기야 라고 머리 쓰다듬었다. 수민이가 만족해 그림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떨렸다. 그날 밤 민호가 샤워할 때까지 기다렸다. 물소리가 나자 그의 서랍을 열었다. 티셔츠 뒤, 양말 아래, 겨울 재킷 주머니. 여권 케이스 뒤에 접힌 종이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공증 서류였다. 어머니 서명. 아버지 집 소유권 이전의 이름 없이 모르는 회사로. 아래에 민호 서명. 연필 메모 제출함. 그녀 아직 모름 종이를 떨어뜨렸다. 몸이 차가워졌다. 무릎이 꺾였다. 모든 게 사실이었다. 그들은 계획하고 실행하고 숨겼다. 미소와 주말 저녁 뒤에. 대면할 생각 없었지만 수민이 옷 가방 들고 어머니 집에 갔다. 문 열자 미소 지으시는 어머니. 내 안이 조용히 부서졌다. 집에 들어가 가방 놓고 차제 안에 고개 끄덕였다. 손이 떨렸지만 얼굴은 고요. 어머니 손도 떨렸다. 죄책감이 몸에 스며든다. 부엌 테이블에 앉았다. 내 머리 따아주시던 곳, 수민이 생일 케이크 장식하던 곳, 이제 침묵과 거짓의 장소. 엄마,
물어볼 게 있어 어머니가 놀라셨다. 물론. 오늘은 거짓말 마세요. 진실 다. 어머니가 멈추시고 어깨 내리며 알았어 라고 속삭였다. 나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다. 민호 서랍에서 가져온 거 어머니가 오래 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말하려 했어? 타이밍이. 내 이름 위조했어? 아버지 집 넘겼어. 어머니가 고개 끄덕이며 눈물 흘렸다. 내 이름 아니었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남겼어. 적절한 때 넘기려 했지? 민호가 제안했어. 어머니가 부끄러워 고개 숙였다. 처음엔 술이 도와주러 왔어. 아버지 가신 후 혼자 못 견뎠어. 민호가 도와줬어. 부동산 알아봐주고. 믿었어.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믿고 싶었어. 차이가 있어. 침묵이 우리를 삼켰다. 신뢰의 세월이 무너졌다. 언제부터야? 속삭였다. 1년 조금 넘었어. 어머니가 계속했다. 내가 최악일 때 민호가 있었어. 외로웠어. 너는 수민이 키우느라 바빴고 통제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내 삶을 망쳤어. 어머니가 울었다. 상처 주려 한 거 아냐? 거짓말이 쌓여 돌이킬 수 없었어. 나는 침묵했다. 어머니의 동화, 가족 강조, 신뢰 강조 다 거짓. 진짜였어. 어머니가 충격받으셨다. 너 위해 한 건 다 진짜야? 이건 아니지. 아니야. 나는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지만 고개 들었다. 소리 안 지르고 울지 않을게. 진짜 엄마를 봤어. 잊지 않을게. 어머니가 손 내밀었지만 물러났다. 미워 안 해. 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 안 지켜. 나는 나갔다. 분노가 아닌 침묵으로. 진실이 드러났으니까. 민호는 그 아침 나를 예상 못했다. 차고에서 플라넬 셔츠 입고 도구 씻고 있었다. 평범한 화요일. 하지만 나는 망설임 없이 차에서 내렸다. 민호가 돌아보고 미소 지었다. 일찍 왔네. 무슨 일? 나는 정면으로 봤다. 손 안 떨렸다. 아니. 곧 될 거야. 민호가 눈 깜빡였다. 나는 종이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다 알아. 다. 민호 얼굴이 굳었다. 지은아. 절약해. 어머니랑 잤어. 가짜 수리. 위조 서명. 우연 아냐. 계획이었어. 민호가 침묵했다. 목 뒤 문지르며 어깨 으쓱했다. 이제 어쩔 건데? 너가 민호가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핸드폰 꺼냈다. 변호사 만났어. 감정적 압박으로 재산 이전? 사기야. 고소하면 조사받아. 김민호가 안정하려 했다. 안 할 거야. 해봐. 민호가 다가왔다. 어머니랑은 계획 아냐. 외로웠어. 너도 멀어졌잖아. 웃기네. 빨래하고 수민이 악몽 달래줄 때 외로웠다고 안 했어. 민호가 대답 안 했다. 좋은 아내, 좋은 딸 되려 했어. 너희가 약점으로 봤지? 친절 짠했어. 민호 목소리 낮아졌다. 법정 갈 거야? 아니. 시간 아까워. 또 다른 봉투 꺼냈다. 카운티에 제출한 편지 복사야. 이전 이의제기, 조사 시작. HOA에도 보냈어. 소유권 없이 리모델링. 불법 침입. 민호 입술이 얇아졌다. 그만둬, 민호. 집, 나, 다 포기해. 마지막 기회야. 품위 지켜. 민호가 말 안 했다. 바닥 종이 보며 서 있었다.
나는 돌아서 차로 갔다. 뒤 안 봤다. 그날 저녁, 임대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수민이가 분필로 그림 그리는 걸 봤다. 수민이는 다 모른다. 언젠가 말할 거다. 쓰라리지 않고 싸우는 법을. 어머니도 민호도 연락 안 왔다. 괜찮다. 침묵이 가장 명확한 답이다. 하늘 보며 숨 쉬었다. 집 없고 결혼 없지만 수민이 있고 내 등뼈 있고 진실 있고 평화가 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해.